영화개론 104 기획과 진행의 구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번 주 드디어 타영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모저모 때 깜짝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깜짝 은퇴 선언 이후에 그 구독자 수가 갑자기 그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 이래서 저는 채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안 합니다 하고 이제 땡깡 부려야지. 이런 식으로 달달하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뭐 매주 은퇴 선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거 배웠네요, 우리. 본격 땡깡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맞듭니다 이러다. 달달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구독자 수가 올랐어. 아니 이게 먹힌다. 음. 이게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유가 있네요. 네, 이유가 다 있어요. 해주시네.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신경 써주시기 시작했네요. 근데 그동안 우리도 잘못했어. 너무 쿨가이로 지냈어. 사실은 아니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꿋꿋이 할 것처럼 굴었다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네. 아니면 안 할 거예요. 뭐 그런 뭐 한 주의 그 뭐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그게. 우리들끼리만 이슈 아니에요? 그럼 뭐 남의 이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영화 뉴스 준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요즘 전해야 될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쉬고 그러면 있습니다. 노다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쉰 떡밥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엔드게임 자체가 뉴스 아니겠습니까? 맞죠. 사실 네. 그거 얘기할 게 많기도 해가지고 영화 내외적으로 이급 수단은 청취자분들이 기억해 주실지가 많이들 매니아 그러네요. 컬트 네. 팬들이 형성되신 것 이거 같던데. 하도 안 해가지고. 네. 요즘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예전에 그런 코너가 있긴 했었지. 초심을 잃어가고 있네요 저희가. 이거 뭐 구독해달라고 찡찡댈 게 아니라 이제 분발해야겠어요. 초심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엔드게임 뭐 예매를 기존에 성공을 하셨나요? 아니면 당일 예매를 하셨나요? 저는 아이맥스관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게 네. 막 필사적으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사실 저는 대부분의 아이맥스로 유명한 영화들도 다 일반관에서 일단 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인피니티 워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크게 아이맥스 욕심을 안 냈어요. 애초부터 뭐 불가능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일반관도 너무 빨리 빠지는 거야. 맞아. 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와, 저 처음으로 예매해봤어요. 원래는 저 그냥 털레 쓰레기 원래 마시고 영화관 보헤미안이시잖아요. 네, 그냥 가서. 그냥 자리 남는 거 주세요 하고 그냥 보거든요. 혹시나 해서 한번 이게 어플을 들어가 봤는데 네. 원마 이게 뭐 A열 빼고 다 팔린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헛걸음하기 딱 진짜 좋았어. 문화의 날이어가지고 맞아. 뭐 주식하는 사람처럼 계속 보다가 맞아. 운 좋게 딱 한 자리가 H열이 빵꾸가 뚫린 거야. 뭘 이제 이렇게 딱 제가 사서 딱 또 혼자 보시기 때문에 딱 그거 자리 하나를. 커플 사이에 껴서 이제 저는 예매할 때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좀 했거든요. 한 두세 분한테 연락해서 팩토리 돌리셨네요. 네. 결국에 다 실패했어요. 모두가 CGV 어플을 딱 6시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네트워크장이라고. 마비가 됐구나. 어쩔 수 없구나라고 뭐 술이나 마셔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제가 예매를 부탁했던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아니요, 그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배 여기서 돼요. 어. 근데 CGV 어플 들어가도 아예 안 들어가지는데 온라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키오스크는 되는 거예요. 어. 다음에 한번 예매하실 때는 키오스크에서 한번 대기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마비된 경우에는 그게 좀 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중년 분들에게 나우나 티켓팅이 그렇게 피켓팅이라고 3, 40대 분들에게는 H.O.T 재결합 콘서트가 피켓팅이었고 10, 20대는 BTS 콘서트가 지금 피켓팅인데 지금 이 엔드게임도 그만큼 피켓팅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네요. 다시 이런 예매 전쟁을 할 일이 올까요? 뭐 아바타 2나 뭐 이런 거 네.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뭐 예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봤고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끝판이죠, 끝판. 네, 뭐 이거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 뭐 저희가 네. 미사여구 막 붙여봤자 소용이 없는 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더 저희보다 더 네. 마블 전문가거나 매니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뭐 길게 그 앞에 예매 전쟁 얘기했으면 끝났죠. 그렇죠. 이번 주는 그야말로 그거 외에 할 얘기가 없었다. 이런 일단 저는 7시 20분에 갔어요. 아침 엄청 일찍이에요. 역시 조조로 보셨군요. 네, 역시나 조조로 봤는데 와 무슨 저녁 시간대에 사람 있는 것 마냥 다들 출근 안 했나? 평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회사원을 이제 아시는 분들 보면은 반차 쓰거나 아니면 월차를 쓰셔가지고 그 혹시 매번 마블 영화 개봉할 때마다 내지 않으셨나요? 네, 뭐 그렇죠. 아니면 다른 핑계를 내기도 했었고 저희 셋 중에 마블 조조 요정이시기 때문에 조조요정. 항상 저희 중에 가장 먼저 보고 카톡 남기시거든요. 한 줄평 같은 거를. 보고 나왔는데 모두가 이제 엔드게임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동아리에 온 듯한.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네.
다 엔드게임 어벤져스 얘기를 관련해서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포 그것 스포가 지금 몸살을 이슈잖아요. 스포 몸살을 꽤 앓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에서는 어떤 남자가 맞았다면서요? 아 그래요? 극장에서 어떤 시작하기 전에 뭐 스포했다가 구타당해가지고 피를 봤다고. 근데 맞을만 했네. 맞아서 쌉니다. 약간 그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이 영화가 막 반전이 중요한 어떤 서스펜스 스릴러나 호러 영화는 아니지만 그만큼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많고 그 쌓아온 것들의 결말을 내는 영화였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유독 좀 스포에 민감하셨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러 갔는데 제 옆 테이블과 건너건너 테이블에서 엔드게임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계신 한 여성분께서 귀를 눌러대면서 에베베베 할 때 맞아. 안 보신 분들 진짜 힘들다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냉정하게 네. 왜 저렇게 오버하지라는 생각도 있긴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과민 반응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스포를 모르고 봤긴 했는데 스포를 알고 봐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긴 한데 이게 뭔가 노이즈 마케팅처럼 보일 정도로 요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 약간 이용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좀 적당히 하셨으면. 그리고 거기서 스포하는 사람들도 못 됐어. 스포일러 당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도 이제 재원 씨 말씀대로 드는 게 영화 보기 전에 그냥 주위 사람들이랑 아니 뭐 타노스가 지지 않겠어? 권선징악인데 했더니 스포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뭐 저요? 그럼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아 맞아 나도 단톡방에 먹먹했다라고 했는데 이 스포 새끼 막 이러면서 다들 욕을 내 감정이 스포라고. 이거 쌍욕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재미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하여간 둘 다 할 수도 있지만 좀 그게 좀 과열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그렇게 과열되는 거에 이해도 가고 한편으로는 네. 맞아요. 네. 사실 그 이유가 있는 게 그 중동 쪽에서 한번 그 푸티지가 맞아. 유출된 네.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거 참 좀 매너가 있진 않다. 뭐 매너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자제해야죠. 그리고 저희 방송이 지금까지 항상 모든 영화를 다룰 때 스포 방송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저희는 스포일러를 사실 안 하고 이 영화를 평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꽤 많기 네.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스포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영화를 보신 이후에 저희 맞아요. 방송 다시 네. 찾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드네요. 근데 뭐 다 보셨을 것 같아. 이 정도 봤으면은. 속도가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좀 좋으면서 씁쓸한 게 네. 아니 지금 저희 녹음한 게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요일 날 개봉했으니까 수목금토일 5일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 건데 600만에 가깝게 지금 됐더라고요. 거의 뭐 하루에 평일에 100만이고 보여주고 제가 있어가지고 말했잖아요. 이거 2천만 갈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좀 이렇게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재밌게 보고 응원하는 영화지만 진짜 이거밖에 볼 게 없긴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스크린 들고 독과점이 확실히 많긴 해. 좀 이것도 양가 감정인데 맞아. 다른 영화들이 다 피한 것도 있기는 맞아, 해. 맞아. 이게 네. 좀 대진운이 안 좋기 때문에 엔드게임 말고 나머지 영화가 2개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그 그렇더라고요. 2개도 퐁당퐁당. 신촌 메가박스 가는데 시간표가 저는 뭐 물론 안 볼 영화긴 하지만 요로나의 저주 그 호러 영화 있잖아요. 그거 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네. 조조 영화로 7시 20분 하나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누가 벌건 아침부터 공포 영화를 이거 진짜 매니아다. 요로나의 저주를 받으러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네. 엔드게임 본 얘기 저희가 좀 해봤고. 네, 줄거리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타노스의 핑거스냅 이후에 손딱딱이. 네, 딱딱이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은 다음에 이제 타노스를 다시 찾아간 이후 그리고 또 5년 후 모든 일상이 이제 망가진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되게 어렵네요. 네, 거기서 갑자기 이제 스칸능이 찾아오면서 뭐 시간 여행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게 되고 잃어버린 5년을 되찾기 위한 집도를 들어간다. 어벤져스의 뭐 활약상 처절한 싸움. 일단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부터 스포일러죠? 네. 아, 초반부터까지요? 네. 그냥? 아니 처음에 타노스가 죽는 거야. 그래서 맞아. 나는 아니 그 얘네가 우주선 타고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로켓이 우주 처음 나가보는 사람 손들어 뭐 이런 드리블도 치잖아요. 전 예고편에서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게 영화의 클라이맥스겠구나. 이제 얘네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뭔가 타노스랑 다이다이를 때려가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영화 시작하고 한 5분 10분 만에 나오더니 타노스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댕강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소한 충격.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이 영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거 이어받아가지고 저도 처음 인상이 그랬던 게 플롯이 막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복수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수를 초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버린다는 공허한 복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복수가 주된 내용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수보다 뒤틀린 걸 바꾸려는 거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작부터 좀 놀라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 처음에 조금 불안했어요. 로복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복동이 뭐죠? 로다주가 인스타에 I had a dream 이렇게 썼어요. 뭔가 있다. 망작의 기운이 있다. 있을 수도 있겠다. 인피니티 워 애플을 주지 않았습니까? 평가 같이 보류였죠, 가라앉을 정확히 수도 말하면. 있겠다 싶었는데 보고 나서 인피니티 워가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구나. 그러니까 이 영화에 비해서. 오. 근데 난 이 영화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성적으로는 네. 좀 별로인데 감성적으로는 확 와닿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약간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가 하려고 했다가 망한 걸 제대로 성공한 게 이 영화라고 보거든요. 그냥 터미네이터 그러네. 자기가 만들었던 영화를 쭉 이렇게 훑어요. 팬 서비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쭉 이렇게 훑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봤던 어떤 마블 영화에 대한 어떤 이렇게 뽐뿌가 오면서 이성으로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다 뭉개지고 너무 좋은 부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확실히 좀 먹먹하더라고요 이 영화. 그러니까 단점이 없진 않지만 네. 장점을 극대화해서 네. 그걸 덮으려고 노력했던 네, 영화다. 맞아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이전 인피니티 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코드가 좀 달라진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인피니티 워 때는 싸움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 또 타노스가 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걸 주로 보여주는 내용 같은데 이번 거는 사실 영화 전체 길이에 비해서 액션량이 그렇게 많지도 맞아요. 않고 오히려 드라마나 그런 서브 장르의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근데 저는 더 좋은 연출이라고 보는데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인물의 감정을 이렇게 딱 보여줄 때는 되게 이 컷이 길게 보여져요. 맞아요. 그리고 전개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초장 뭐 10분 안에 복수가 끝나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훅훅훅 지나는 게 있어서 그 조합이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인피니티 워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인피니티 워를 되게 재밌게 보긴 했지만 네. 처음 봤을 때 좀 실망했었어요.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랬냐면 액션은 되게 좋고 멋있는데 서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맞아요. 생각은 이야기가 없고 상황만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워낙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이미 좀 정해진 수순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상황으로 몰고 가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전편에서 못 챙긴 서사를 꾸깃꾸깃 이게 고봉밥 쌓아주듯이 눌러서 담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액션이 없어서 물론 아쉬우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네. 저는 인피니티 워도 좋았지만 그 영화보다 오히려 이 영화가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더 확실히 이번에 서사적인 부분을 많이 드러내고 그 이전과 이어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 시리즈의 뭐 방점 그걸 제대로 찍은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통점 주요 골자는 예측할 수 없는 초반 전개, 좀 대담한 전개 이거는 좀 저희가 다 네.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인 것 같고. 팔을 그렇게 썰어버리지. 팔 썰고 머리 썰고 엿 썰고 엿 썰고. 배우자들?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영리한 게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영리하다기보다는 이 시리즈를 22편 정도 되잖아요. 이 22편을 보신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작진도 대단한 거지. 왜냐면 팬들이 다 22편을 봤을 거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데 이미 앞에 21편의 인물들의 서사와 감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쑥쑥 그냥 엔드게임에서 지나가도 그렇구나라는 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자신감이라고 봐요. 토르가 처음에 타노스의 머리를 댕강 썰 때 로켓이 뭐 한 거냐고 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엔드게임만 본 관객들이라면 쟤왜 토르 왜 분노 조절장애 갑자기 저렇게 됐지? 하는데 앞에 영화들을 다 봤다면 얘가 원래 약간 천둥발거숭이 같은 캐릭터였다는 걸 물론 나중에 각성을 하긴 하지만 성장을 하긴 하지만 아셨을 거고 인피니티 워 말미에 잘못 조준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런 결과가 초래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타노스가 약 올리잖아요. 내 머리를 노렸어야지. 그런 것들이 되게 훅훅 지나가도 관객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작진들도 영리했고 이 영화를 쭉 봐온 팬들도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씬의 마지막 컷이 토르가 뒷모습이 포커스 아웃된 상태. 근데 그 딱 한 컷으로 뭔가 그 복수 후에 그 쓸쓸하고 공허한 감정을 그냥 이렇게 딱 왜냐면 사실 죽었는데 타노스가 이긴 거거든. 사실 네, 승자로 맞아요. 죽은 거거든. 네. 복수극에서 되게 엄청 끌잖아요. 너가 날 죽인다고 해도 너가 만족스럽지 못할 거야. 이런 복수극의 끝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참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좋았던 것은 네. 제가 항상 그동안 마블 영화를 좋아했지만 마블 영화 좀 아쉬웠던 게 비현실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마블 세계관 속에 사는 지구인들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벤져스 1편에서 외계인들이 막 쳐들어오잖아. 그렇죠. 실제 우리 삶에서 쳐들어왔으면
우리 말고 우주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니 막 뉴스에 나오고 이랬을 텐데 약간 여기 지구인들은요 침략했구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좀 그런 게 아쉬웠거든. 근데 이번 영화는 재원 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공들여서 그 5년간의 공허함이나 쓸쓸함이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경제적이면서도 언젠가 이런 거 한번 나오길 바랬는데 이제서 나타났구나 해서 좀 좋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갔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고 나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쓸쓸한지랑 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좀 잘 보였던 장면이 스칼렛이 실종자 이름에서 주먹이 그런 현실적인 터치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완전 초자연적인 포스트 묵시록이거든요. 그냥 가로가다서 사라졌잖아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쇼크 상태, 사람들의 트라우마, 공포감 약간 이런 거를 잘 나타낸 것 같아가지고 호크아이가 저는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 저는 호크아이의 팬으로서 제가 항상 호크아이 좋아한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 호크아이를 왜 좋아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 편이었거든요. 제가 항상 수정해줬거든요. 호구가 아니다 호크아이다 이렇게 해줬는데 인피니티 워에서 아예 안 나왔잖아요. 앞에 오프닝으로 장식을 해주고 또 중간에 뭐 도쿄 장면이라든지 후반부에 어떤 중요한 또 선택을 하는 장면 같은 거에서 분량을 많이 속속 넣어줘가지고 저는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액션 중에 그 일본 도쿄 액션 씬이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아르 같은 약간 좀 간지가 나가지고 다른 기존에 나왔던 어벤져스에서 보여줬던 액션이랑은 좀 다른 다크한 부분도 이번에 딱 보여줘서 좋았어요. 또 블레이드러너 느낌이 또 나더라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호크아이가 지나가는 곳에 창문이 막 다 깨지고 나오니까 창문이 다 있어. 내가 가는 곳에 다 부신다. 약간 이런 분노가 터져라. 느껴졌어요.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걸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 재원 씨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물들의 감정을 다룰 때 의외로 블록버스터적인 어떤 촬영적 연출 이런 거를 뭐 롱테이크라든지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저는 딱 두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액션 지점에서는 도쿄였던 것 같고 사실 거기는 형식상 거의 원테이크거든요. 물론 이게 사나다 히로유키와 제레미 레너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컷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 굉장히 멋있었고 뭔가 약간 분노가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잃은 듯한 그러니까 처절함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칼랭이 돌아와서 딸을 처음 보는데 그 장면을 한 테이크로 찍었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사실 블록버스터에서는 지금 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영화인데 빨리 지나가도 우방한 장면인데 그리고 거기서 너무 폴러드가 연기를 잘했어. 그때 되게 디테일이 느껴졌던 게 그 캐시랭이 엄청 성장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처음에 살짝 맞아. 놀라다가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장면이 넘어가는 게 아마 캡틴 아메리카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치유 세미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재활센터처럼 이런 많이 거. 보이는 거.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안아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딱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팔콘인 샘 윌슨이 재향군인 트라우마 치료 뭐 이런 거를 또 세미나를 주최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잘 연결해서 또 같은 감독 루소 감독이기 때문에 거기서 카메오 출연도 했더라고요. 감독이 그래가지고 이런 일반 사람들이 받는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를 잘 설명해줬다.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또 캡틴이 하고 있을 만한 일로도 되게 적절했던 것 맞아. 같아요. 미국의 희망, 미국의 엉덩이 그 자체니까. 아메리칸 에스. 그러니까 항상 더 나아가려는 인물이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게 그 세미나는 결국 나아가자는 거잖아. 근데 안 나아가잖아 솔직히. 타노스도 죽였고 과거를 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원래라면 나아갔을 인물이지만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저는 좀 그래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복선이죠. 뭐 그 결말 부분. 그렇죠. 스칼렛 요한슨이 그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먹는 그 장면에서 사실 스칼렛 요한슨이 너무 일찍 데뷔했잖아요. 아역 때부터. 사실 되게 젊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34인가 지금. 근데 이 영화에서 짬이 제일 많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오래 봤어 우리가 아역 때부터 보다 보니까. 근데 항상 섹시스타라든지 뭐 액션 여전사로 이미지가 소비되어 왔었던 게 사실인데 그 장면 보면서는 좋은 배우였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눈가가 촉촉해지는 약간 그런 것들이 훅 와닿더라고. 사실 뭐 연기 경력으로 보면은 뭐 선생님 급이니까. 중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장면은 그 5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뭐 캡틴 마블도 나왔고 캐시랑 네뷸라. 그래서 이제 토르로 넘어갈 때가 아마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충격이죠. 헐크와 토르는 사실 외형적인 변화가 가장 큰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5년이 약간 치트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에 만약 5년 후라는 자막이 없었으면 네. 이 대혼란과 캐릭터들의 변화와 이런 거를 보여주기 급급했을 것 같은데 5년 후를 때려버리니까 점프 뛰는 거. 사실 캡틴 마블도 갑툭튀한 거잖아요. 바로 이전에 솔로 영화가 있긴 했지만 근데 그냥 어느 순간 영상 통화하는 사이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뭐 영리하다면 영리하고 얕다면 얕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헐크 부분에서는 되게 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사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네. 매력 있긴 했지만 그런 시간의 흐름이 어쨌든 뭐 헐크 어떠셨어요? 이번에 프로페서 헐크라고 이제 배너의 자아가 헐크의 몸을 차지한. 저는 되게 좋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야근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걸 표현할 방법도 사실 좀 어려웠겠죠. 차라리 맞아요. 쳐내고 지나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녹색 탱탱볼로 헐크를 묘사하기엔 어벤져스 1편이나 2편에서 봐왔던 기시감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좀 귀엽게 넘어갔던 거는 식당에서 같이 사진 찍어주고 맞아요. 할 때.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용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처음에 개그로 치고 나오니까. 유머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이 영화에서 뭐 이전 영화들에서도 유머를 많이 했지만 이 영화에서 헐크가 굉장히 거의 나오는 족족 유머가 아니, 대부분이라서. 덜덜이가 돼가지고. 아니 그 타코 건네줄 때 아 나는 그 타코 광고 모델인 줄 알았어. 타코벨 광고 모델 같지 않아? 약간 맞아요. 그 흐뭇한 미소로 인자한 아저씨 맞아요. 미소로. 그리고 그 개그캐랑 더불어 가지고 워머신도 아예 돈치들 형님 그냥 노셨던데 그냥 개그캐 전락하셨어 그냥. 아기 타노스를 데뷔 죽이자. 타노스 이렇게 딱 그 제스처 취할 때는 근데 연기 진짜 잘해. 맞아. 연기 진짜 잘해. 뭔가 얄밉게 잘한 것 같아. 여기 또 아쉬운 점은 네뷸라랑 어쨌든 콤비잖아요. 네. 돈치들한테 한 장면만 배합했으면 더 재밌었을 만한 장면이 저는 그 네뷸라가 파워스톤 얻다가 이제 손이 다 그 터미네이터로 네. 변하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워머신은 그 뒤에 이제 아. 전 과거의 네뷸라가 이제 미래의 네뷸라를 잡아서 잠입 그렇죠. 하잖아요. 과거로 다시. 14 네뷸라가 19 네뷸라 네, 잡고. 그러니까 스파이로 잠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의 어떤 의심이라든가 이게 왜 갑자기 네뷸라 왜냐면 워머신이랑 친했잖아. 그치 좀 붙어 다녔기 네. 때문에 임무에서. 근데 그게 아예 없이 지나가니까 그거 하나.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렇게 비중 많이 안 줘도 되는데 네. 그냥 한두 컷 정도? 진짜 약간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너무 웃고만 있더라고 워머신이 그냥 그냥. 귀여운 사람이 됐어 그냥.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행복해서 그러지 뭐. 저는 귀엽고 행복하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는 호크아이와 더불어서 제가 예전부터 원작에서 토르를 가장 아, 좋아했거든요. 맞아. 네, 뚱토르. 약간 지금 좋으면서 아쉬움이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가 같이 본 분에게 너 지금 뚱뚱한 사람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인피니티 워에서 너무 멋있게 나왔잖아. 그죠. 이번 전작에 비해서 뭔가 간지나는 샷을 캡틴이랑 아이언맨한테 싹 뺏긴 느낌이어가지고 게임하는 약간 그런 히키코모리가 됐잖아요. 저는 그 재밌긴 했지만 확실히 라그나로크 이후로 이 캐릭터는 개그 캐릭터가 됐구나 약간 이런 아쉬움이. 근데 뭐 전편에 그 정도 인피니티 푸시였으면 됐지. 아니 맞아요. 거의 뭐 간지 원탑이어가지고 저는 괜찮기 이게 때문에. 맞다고 보는 게 밸런스적으로 머리를 잘 썼다고 보는 게 왜냐면은 노템 타노스잖아요 지금 싸우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클템 토르라고 치면은 거기서 바로 댕강이거든 또. 맞아. 그러니까 어. 약간 이렇게 너프를 시킨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충분히 그럴 것 같고 그 심정이 마음의 심정이. 왜냐면 그 인물은 토르 1, 2, 3편에 의해서 모든 걸 잃은 캐릭터기도 하고 예. 원래 인내심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부족한 캐릭터라서 맞아요. 성장형 캐릭터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게 납득에 가는 처지긴 한데 중반에 토르 2 그 타임머신 타고 아. 가가지고 그 어머니 만나기 전에 라쿤 로켓이랑 대화할 때 막 찡찡대잖아요. 못할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라쿤이 수정 펀치 한 대 날려가지고 소리가 되게 찰지더라고. 야, 이 새끼. 찰싹 막 이러고. 너만 가족이로 왔어. 그때 뭔가 통쾌하더라고. 네.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재밌게 잘 보여주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레디 플레이 원 소규모 버전 같다니까. 약간 과거에 그렇게 한 10몇 년 동안 즐겼던 프랜차이즈에 같이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근데 진짜 토르 어머니는 진짜 현자야 현자. 과거로 다 돌아간 게 각 캐릭터에게 의미가 있는 맞아. 곳으로 돌아갔다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해요. 토니는 이제 토니 아빠를 만나고 캡틴은 패기를 만나잖아요. 패기를 근데 이번 영화에서 토르가 그거를 너무 잘 그 장면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사실 그 토르 엄마 르네로스 정말 좋은 배우였지만 토르 2 다크월드에서 좀 아쉽게 퇴장감이 그쵸, 있었거든요. 좀 근데 이번 영화에서 그렇죠. 이전에 네. 토르 1, 2편에 나온 분량을 다 합쳐도 이번 영화에서 르네로스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영화의 어떤 감정적인 맞아. 측면을 잘 맞아. 건드려준 것 같아. 그 대사가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미래를 이제 토르가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죽어요 막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뭐 말할 필요 없다고. 그렇지. 뭔가 감동을 받으면서도 약간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머리 잘 썼네. 각본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전의 역사들은 대변되지 않으면서. 타임라인에 틀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잘 넘어가게 된 것 같고 그 5년 사이에 변화된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여준 건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 같아요. 또 극명하게 변한
캐릭터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캐릭터더라도 충분히 뭐 심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얘기한 초반 부분은 되게 매력적이고 맞아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시간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뭐 상현 씨도 되게 뭐 의외의 배우들이 나오고 또 나탈리 포트만이 갑자기 복귀를 했잖아요. 마블이랑 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 토르 2에서 나온 장면이 아니죠. 네네. 아, 새로 찍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레드카펫에도 왔더라고. 그렇죠. 전화가 생겨가지고 그만두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토르가 다시 안 나오면은 못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토르 부분은 그랬고 뭐 가장 큰 부분은 뉴욕 아니겠어요? 어벤져스 1편의 시점으로 간 뉴욕 장면은 사실 저는 소울스톤이나 아스가르드 장면은 관객에게 약간 감동을 주기 위해서 네.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뉴욕 장면은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헤일 하이드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거 원작에서 되게 실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려먹었던 드립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센스 예. 있게 그리고 말이 돼 또. 이런 게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패러디, 오마주 이런 건데 네. 너무 잘 그걸 써가지고 저는 거기서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윈터 솔저에서 그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서 후회하기 싫으면은 내리라고 하는 말. 맞아.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에피소드가 헤이 하이드라 이러니까 그 짬밥이 찬 거죠. 이제. 캡틴도 그냥 편히 맞아. 자자. 때 탈 만큼 탔어. 이제 머리를 아. 쓰기 시작한 거야. 맞아 14 캡틴이랑 또 19 캡틴이랑 다르기 때문에 네. 1사 캡틴이랑 1구 캡틴이랑 맞짱 깔 때 아켄 두 디스 올 데이 하니까 예예 알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19 캡틴이 졌어. 조금이라도 젊을 때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고 팔팔하더라고. 팔팔할 때 이겼어. 결국 약간 좀 비겁한 방법. 비겁한 걸로 기가 살아 있어. 맞아. 이러다가 자기 약점을 자기 너무 잘하는 거야. 빡치게. 그 당시 내 가장 큰 트라우마. 아 근데 이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인과 네. 분장과 어떤 디에이징이라고 하죠. 나이를 좀 돌먹게 보는 CG 기술 대단한 게 맞아. 어벤져스 1편이 2012년 개봉했으니까 10년 11년 동안 프로덕션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찍은 영상 같아. 2011년에 그런 이 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 진짜 그냥 어벤져스 1편 삭제 영상 아니야? 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죠. 1970년 뉴저지에서 아 마이클 더글라스 얼굴 보셨어요? 진짜 젊더라. 뽀샵이 최고야. 그래 잘생겼어. 맞아. 그때 그 시절 같더라고. 맞아. 유저지 장면 뭐 넘어갔으니까 저는 사실 그 장면의 핵심은 결국 거기서는 어쨌든 하워드 스타크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정이 개간지가 나는 게 이게 제가 좋아하는 또 아빠 소재잖아요. 네, 나이가 같잖아. 근데 맞아. 이제 그 아들은 미래에서 온 아들이고, 그러니까 동년배 같은 위치에서 대화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묘한 감동이 있더라고. 게다가 좀 이제 둘 다 애아빠 맞아요. 느낌이니까 토니가 앞전 영화 시리즈 내내 계속 뭔가 아빠에 대한 애정 결핍 같은 걸 맞아요. 살짝 보여준다든지 네. 아빠가 죽을 줄 모르고 충병스럽게 대했던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묘사가 돼 있었잖아요. 세심하게. 사실 재원 씨 말 맞다나 약간 사기죠 이거는 그냥 치트키인데 이 영화에서 가족을 보여주면 위험하더라고. 왜요? 호크아이도 가족 좀 보여주니까 바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캡틴이랑 뭔가 약간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결말에 대한 둘 중 하나가 어떻게 되겠다. 아이언맨은 계속 가족적으로 아빠를 보여주고 캡틴도 패기를 만나네. 하다 보니까 이거 둘 중 하나 뭔가 이게 일이 커다란 일이 있겠구나. 그때부터 약간 좀 불안감을 네, 스물스물 시작했던 것 같아. 진짜 뉴저지 장면 되게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이제 아빠가 나와서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좀 가르칠 것들을 얘기를 해주거나 11호였죠. 거기서 강연에서 처음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당시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이미 잃고 나서 아쉬움을 가진 마음에 토니 스타크가 제대로 좀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를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아빠이자 아들로 잘 음. 만든 것 같아요. 사실 모건 스타크라는 정말 귀여운 딸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거의 유사부자 관계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홈커밍에서. 큰아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액자를 본다든지. 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확실히 그 결말도 결말이지만 토니 스타크에 대한 어떤 헌정 같은 것들이 잘 느껴졌다고 맞아, 생각해요. 맞아. 그 하워드 스타크가 그 아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따뜻하지 않았어요? 벌써부터 부정이 생기는 것 같다고. 친데레였어?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캡틴은 누가 봐도 시간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70년 전 사람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토니도 시간의 트라우마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 했다면서 1초의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2008년 개봉했던 아이언맨 1편에서 양아치로 살다가 동굴 잡혀가서 잉센이라는 과학자를 만나잖아요. 개조당하죠. 인간 개조. 네. 그분 그분 없었으면 없으면 11년이 없어져요. 마블의 11년이 없는 건데 잉센이 죽기 전에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아요라고 하거든요. 세심한 부분까지 이 전체 시리즈를 완전 완결하려는 시도가 있었구나라는 게 또 느껴가지고. 뉴저지는 뭐 그런 식으로의 의의가 되게 컸던 것 같고 워머신이 갔던 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그용. 아니 나는 이거 하나만 말하고 싶어. 피터콜? 네, 피터콜 맞을 때 너무 찰지게 쓰러지더라고. 아니 맞기 전에 표정 봤어요? 이야 하면서 가는데 이야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그 행복한 표정 있거든. 와, 나 지금 흥에 올랐어. 약간 이런 표정인데 거기서 바로 그 장면 나오기 전에 커먼 게츄얼 러브 그 유명한 음악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전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너무 거기서부터 올 게 왔구나. 또 리바이벌을 해주더라고 친히 크리스 프렛이 해서 아 너무 좋고. 재밌었잖아요 가디언즈 오브 그러니까 그게 쉬어가는 장면이었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거기서 또 갈등이 하나 발생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미래의 아. 네뷸라랑 과거의 네뷸라가 뇌가 섞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발견하잖아요 타노스가. 후달렸어요. 네, 솔직히 이것도 사기예요. 네. 네뷸라라는 캐릭터 설정이 사기야. 왜냐면 타노스 이미 죽었잖아. 그러면 이 영화 만드는 입장에서 아 악당 누구 하지 타노스 죽여놓고 이럴 수 있는데 네뷸라가 그 엉켜서 된다는 맞아, 설정 맞아. 때문에 1사 타노스가 현재로 오는 설정이 너무 잘 깔아놨다. 잘 엮었어? 너무 잘 엮었어. 엮었다. 맞아, 거기서는 위기감을 좀 조성을 했던 것 네. 같고 그리고 호크아이랑 얘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그 장면 진짜 싫었어요. 왜요? 일단 소울스톤을 차지할 때는 이제 소중한 거를 하나 버려야 얻을 수 있는데 한 명이 죽어야죠. 그건 좋습니다. 그 둘 중 한 명이 죽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서로 죽으러 가는 장면에서 호크아이가 굳이 그렇게 폭발하는 화살을 쏘아대면서 저는 거기서 악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네가 가라. 은연 중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액션 까는 것 같고 아 오늘 내가 살게. 아 왜 그래 저 지갑 넣어도 이러면 나 못 봐 다음에 못 봐라 못 봐. 아 왜 그래 하는 장면 같아서 혼자 너무 웃으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장면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이 영화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그 부분의 연출이 확실히 좀 오그라들 수 있는 그러니까 느낌. 저는 근데 그것도 그만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이렇게 화살 쏘고 이런 거를 한 2번까지만 했어도 됐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3-4번까지 가잖아요. 좀 절벽에 매달리잖아. 절벽까지. 근데 그것 때문에 얘네가 진짜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조금은 납득이 되더라고. 그때 과할 정도로 네. 그렇게 처절했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진짜 쟤네 저런 거 맞아라는 의심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까지 막 조금 오버해서 하니까 그 막판에 납득이 되더라고. 제가 생각하는 연출의 방법도 옳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블랙위도가 아주 감전을 시킨 다음에 그냥 혼자 떨어지면서 맞아. 집중되는 모습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 연출이고 목숨 걸고 죽으려고 하는 게 이게 좀 문법이 안 맞아서 그런가? 호크아이가 활 쏠 때 나 그 생각 잠깐 그 생각했는데 굳이 떨어져서 죽여야 되나? 화살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스파르타처럼 이렇게 발로 차면 되잖아. 화살 꽂고 죽은 시체를 이렇게 던져도 그걸로 소울스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죽였는데 안 나와. 네. 아니 저는 호크아이 팬으로서 거기서 호크아이가 죽었어도 아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내 얘기가 뭐냐면 가족 있는 사람 건들지 마세요. 그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해도 꽤 멋있는 이 캐릭터의 결말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블랙 위도우가 떨어져서 저는 사실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블랙 위도우 그렇죠. 영화가 네, 지금 영화가 있으니까. 나오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블랙 위도우를 죽일까 했는데 진짜 죽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후에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가 안 나온다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렇게 죽여?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래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긴 했어요. 예. 우리가 거기 집중했어야 돼요. 프리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니까 오리진 스토리라서 죽일 거였으면 프리퀄 아니죠? 안 죽일 거였으면. 맞아요. 죽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가를 보고 싶은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그런 가진 온갖 고초를 겪고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아서 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망의 마지막 전투. 초반 전투부터 그 3명 있잖아 원년 멤버 3대1. 아이언맨이랑 캡틴이랑 토르랑 뚝배기 좀 빼주세요. 토르랑 그냥 토르 캡틴. 네. 그런데 뚱땡이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시죠. 풍채가 좋다. 풍토르. 인덕이 돋보인다.
알겠습니다. 퉁토르. 네. 이렇게 세리 맞다이를 깔 때 원년 멤버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맞아. 좋을 수가. 비장했지. 진짜 은퇴식 같았어요. 맞아. 물론 이제 토르는 조금 약간 삽질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거기서 별건 아니었지만 이거 함정인 거 알지? 토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알아도 이제 해야지라고 캡틴이랑 아이언맨 얘기하니까 맞아. 그럼 다 동의하는 걸로 알고 번개를 막 부르는데 이런 건 좀 좋네요. 멋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한 외형이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풍토르가 되니까 아이언맨이나 캡틴이랑 좀 차별화가 되면서 그 맞아. 세세의 그 비주얼적인 재미가 좀 더 바이킹 같은 느낌은 그렇잖아. 맞아. 그러니까 수염 땄고 약간 덩치 있고 약간 이런 게 풍채는 진짜 바이킹이야. 맞아. 네. 그래서 토르 베프 있잖아요. 포카이에 대한 대우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맞아. 아웃라이더들을 피해서 이제 그거 스릴 있더라. 카타나를 써가지고 이제 베는 장면이라든지 네. 그 원년 멤버 4명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한 팬들에 대한 대우도 좋았던 거는 캡틴 아메리카가 보여주죠. 토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멸리르가 움직였다. 그 떡밥 회수가 진짜 우트론에서 드리블로 나왔는데 마블 영화 잘 모르면 뭐야? 저거 뭐 고결한 사람만이 들 수 있다며 갑자기 들어? 갑자기 고결해졌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캡틴의 성격이나 태도 같은 걸 알기 때문에 맞아. 든다면 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들어도 쟤밖에 없다. 그래서 좀 전형적이고 오그라들 수는 있지만 뭐 납득 바로 그냥 그래 네가 들어야지. 스톤 브레이커랑 이게 둘이 이렇게 맞바꿔 들잖아요. 네가 작은 거 들어. 네가 작은 거 들어하는 뭐 드립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 유머를 잊지 않아. 액션 배합을 되게 잘한 게 그 싸움에서 토르는 약간 유머를 맡았고 맞아요. 캡틴은 1차 저는 부스터라고 봐요. 다 부셔지고 방패 처절하게. 깨지고 해도 맞아. 뭐 끝까지 나는 하루 종일 싸울 수 있어를 대사로 안 치는데도 그게 다 느껴져가지고 와 이것도 진짜 헌신이다. 이거 진짜 제대로 보여준다. 맞아. 그래서 그 앞에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전투는 맞아. 에피타이저도 너무 완벽했고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타노스가 군대를 몰고 왔을 때 잣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CG 캐릭터들이 군대로 우르르 나올 때 사실 압도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뭐 또 CG 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했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 앞에 캡틴이 혼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영화를 다 봤던 사람들의 어떤 감흥 같은 것이 그냥 그걸 싹 묻어버리고 그냥 이 장면 너무 좋고 저렇게 진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무적의 군대가 앞에 있는데도 캡틴 혼자 서 있는 게 캡틴의 캐릭터에 또 맞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짜인 그런 장면이다. 그다음에 또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또 나오죠. 네, 바로 나오죠. 그 첼시전에서 드록바가 골 넣은 다음에 박지성이 바로 깜짝 골 넣는 그런 그 느낌이었어. 쾌감과 쾌감의 연속. 제발 한국인이라면 맨유 응원하세요. 그 등장이 전 되게 괜찮았던 게 뭔가 호기롭게 우리가 왔어 이거보다 샘이 무전으로 알려주잖아요. 되게 지직거리면서 그러고서 포탈이 열리는. 아니 근데 샘 대사도 온리얼 레프트더라고. 맞아. 위터 솔저에서 했던. 대사 떡밥을 너무 잘. 명대사를 아주 떡칠해 놔가지고. 아니 저는 좋았던 게 잘 가라. 그거 이제 슬링링 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블랙팬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표정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왔어 힘내 이럴 수도 있는데 표정이 캡틴을 보면서 그래 고생했다. 약간 이런 표정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느낌이 되게 컸어. 시작되는구나. 이런 팬덤이 강한 거대 액션 블록버스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제일 중요한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그 쾌감 같은 걸 막 이렇게 불러 일으켜 주는 펌프신이라고 하죠 그런 걸? 펌프질을 막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마지막에 터뜨리기 위해서. 이 영화는 진짜 근래 본 블록버스터 중에 펌프질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펌프질을 얼마나 잘했냐면 저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되게 숨을 우는구나 약간 이런 약간 좀 헐떡이게 되는 정도로 되게 흥분을 했던 것 같고 와 존나 재밌겠다 약간 이런 이제 진짜 빅 이벤트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반가운 거야. 그 닥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이제 멘티스랑 가오갤 멤버들이나 스파이더맨이나 피터크 갑자기 나오는데 아유 저 노답 새끼 생각 들고 그래도 안 보니까 좀 보고 싶더라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등장하는데 저는 조금 그 장면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쉬웠던 거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중이 없는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멘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세 잡고 삭제됐더라고. 솔직히 어떻게 싸울 거야? 기네스 펠트로가 그러니까 포추가 약간 레스큐 아머 갑자기 딱 등장하는데 그게 조금 깼어요. 저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5년간 뭐 입어봤을 수도 있고 뭐 연습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좀 그런 설명 없이 갑자기 훅 그래서 그 비장한 표정으로 얼굴을 까는데 약간 투머칠 수는 있겠네. 그리고 그 앞에 그 에피타이저 전투 있잖아요. 3대1 전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원래 싸워왔던 캐릭터들을 정확하게 좀 여실히 좀 보여준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팬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레디 그때부터 본격적인 레디. 사실 3대1이 좀 메인이고 그러니까 뒤에는 그냥 디저트가 특급 디저트 같은 느낌이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어차피 베네딕트 컴버배치나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시리즈로 찾아오고 그렇죠. 이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들의 전투가 그렇게 뭐 비중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각 다 보여줬고 그 팬 서비스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네스 벨트로가 수트를 입고 나왔을 때 이제 아이언맨 시리즈 끝나고 나서는 아마 포츠를 볼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둘이 같이 싸우는 장면. 멋진 피날레를 배우에게 닉스 선사하는. 형제가 저는 최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선택은 했다고 맞아요. 봐요. 네, 그러니까 막 확실히 막 머리 쓴 게 너무 보이고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그냥 팬심이라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발키리가 중간에 잠깐 나오거든요. 또 라그나로크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페가수스 타고 날아오는데 간지나더라 진짜. 저는 그런 거 좋았어요. 대사로 계속 뭐 온유얼 레프트나 시간에 대한 이야기나 대사로 떡밥배수를 한다는 게 블랙팬서가 호카이한테 이름을 부르거든요. 클린트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생소한 거예요. 얘네 내가 이 영화 이 시리즈의 팬이긴 한데 얘네 둘이 만난 적이 있었나? 11호에서 만났잖아. 근데 거기서 호카이가 그러거든요. 블랙팬서 딱 처음 보면서 우리 아직 통성명을 못했네. 나는 클린트야 라고 하는데 블랙팬서가 알바야?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국왕님은 츤데레셨구나. 알바야라고 했지만 기억해 주셨구나. 약간 이런 게 또 보여가지고 팬무비의 끝이에요. 또 11호도 연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만 딱 모였을 때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원작에서 이제 그런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파이더맨한테 그걸 받고 나서 거틀렛을 받으면서 네. 한국 사람들은 걸벤져스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캡틴 마블이 너무 좀 치트키로만 쓰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맞아. 그러니까 그 초반에 그냥 쓱 비행기 타고 갖고 맞아요. 온 거부터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타노스랑 확실히 나는 그냥 때려 부리고 그냥 좀 빨리 왔어야 돼. 빨리 오면 싹 그냥 그냥 너무 그냥 부부붕 바바방 이런 용도로밖에 안 써여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게. 뭐 쇼커도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후에 캡틴 마블 속편이 나오거나 그러면 좀 더 보완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딱 그 정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영화 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걸벤져스라고 했잖아요. 막 여성 캐릭터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마블이 약간 이 영화를 통해서 향후 시리즈에 대한 실험을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캡틴 마블도 사실 이제 첫 여성 슈퍼히어로 단독 영화가 나온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일단 여성 슈퍼히어로들을 규합해서 얼마나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를 본 것 같고 그리고 그 인터뷰 있었거든요. 케빈 파이기가 여성 슈퍼히어로도 데뷔를 했고 다인종 슈퍼히어로도 데뷔를 했다. 혹시 그러면 뚱뚱한 슈퍼히어로도 만들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알면서 그랬네. 그러니까 퉁토르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 다인종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됐고 캡틴 마블을 통해서 좀 여성 중심적인 페미니즘적인 슈퍼히어로도 됐으니까 뭔가 더 많은 다양성을 포괄하려는 시도 같은 게 이번 영화 좀 있는 것 같아서 걸벤져스도 그런 면에서는 그 자체로 즐길만하고 또 영화 외적으로 뭔가 마블의 야심 같은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PC 불편러들이 보면은 되게 불편하게 느꼈을 거고 근데 저는 제 입장은 아무래도 캐릭터의 사용에 있어서 저변이 넓어지는 맞아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PC 불편해할 수 있어. 근데 진리가 여기서 딱 증명되는 거예요. 재밌으면 상관없다. 재밌고 멋있으면 장땡이다. 솔직히 걸벤져스 나오는데 누가 이거 뭐야? 이거 수작이구만. 여성 관객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누가 이런 생각이야. 그냥 보면서 와 개쩐다. 약간 이렇게 꼰대 말투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런 생각하냐고 그냥 보면서 개쩐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거 보고 불편해 이러지 않잖아요. 일단은 재밌으면 맞아. 장땡이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닥터랑 아이언맨이랑 이제 만나잖아요. 뭐 이게 맞아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말하면 이제 그거 없어. 그거 없어진다 해가지고 뭐 해봐 언틀렛을 뺐고 막 그럴 때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거 하나 손가락 하나 가리켜 거기서 재수 없더라고. 아니 나는 거기서 약간 무언의 압박 같았어. 해. 너 이제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너 이제 곧 가. 한 명만 가면 돼. 너가 그 하나야. 그게 뭔가 되게 간지가 나고 임팩트가 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웃기더라고요. 그게 무언의 압박이. 이게 되게 곱씹어보면 좋은 장면인데 그 전부터 닥터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토니한테 찾아왔던 것부터도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거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미래를 보니까 결국에 이제 죽어야 될 게 토니 스타크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지. 말을 안 하기도 했고 엔드게임 뭐 가망이 없어라는 말도 그래서 토니한테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인피니티 워 때 칼에 맞잖아요. 그때 살려준 거지.
타임스톤을 준 게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게 5년 더 살아서 죽으라고 그때 그치, 살려준 그치. 건데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가 닥터 스트레인지 캐릭터를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능력은 많이 차이 나지만 DC의 배트맨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항상 방책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캐릭터가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배트맨도 사실 남이 보면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딱 닥터 스트레인지의 왜냐면 얘는 지켜야 될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성도 잘 보여. 그리고 무엇보다 뉴욕에서 틸다 스윈튼이 한 방에 믿잖아 그냥. 걔가 줬으면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넘겨주는 그래? 하고 게 이제 바로 주잖아. 너무 닥터 스트레인지 캐릭터를 잘 묘사한 것 같아서 잔인하면서도 그 잔인함이 또 닥터의 매력이다. 향후 이 시리즈에서 닥터가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할지를 같이 보여준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맨 마지막 장면이죠. 그 스톤을 빼앗아서 결국 토니 스타크가 핑거 스텝 I'm 아이언맨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런 거대한 거에 결국은 복수를 한 거잖아요. 이게 핑거 스냅으로 그렇죠. 이게 다 타노스의 부대를 없애야겠다라는 선택을 한 게 그거 말고 좀 더 재밌을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재밌는 다른 주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타노스를 죽여버리면 이게 인피니티 워에서부터 싸우는 메시지에서 약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약간은 조금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거기서 더불어서 타노스도 이게 양가 감정이 드는 게 아쉬우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얘가 이제 알잖아요. 자기가 죽는 그 미래를 보고 봤지. 이게 변하는데 그 포인트가 좀 되게 무섭더라고요. 빌런으로서. 진짜 미친놈이 맞았어요. 성장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결국은 다 부셔버리고 내가 새 걸 만들고 이거는 울트론이거든. 변하는 과정은 재밌는데 그 후가 결국에는 새로 창조할 거야. 그게 조금 울트론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사이코패스인 건지 뭔가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위험하신 분이고. 아니 우리 이 친구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반을 직접 없애줬는데 만족을 못하네? 이거 약간 그 문명이나 네. 롤러코스터 타이쿤 유저들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얘는 울트론이랑 똑같아진 거죠. 그죠. 뭔가 카리스마가 떨어져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인피니티 워에서 많은 분들이 타노스를 좋아했던 네, 이유는 하긴데.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서 좋아했던 아니, 근데 거거든요. 그거는 인피니티 워에서 하긴 했다. 너무 잘해놓긴 해가지고 이미 성공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맞아. 더한 경우에 그 예. 강구책을 넣은 것 같고 맞아. 더 행복할 거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타영님은. 뭐 종교예요? 신흥 종교예요? 아니 저는 타노스 좋았어요. 왜냐면은 인피니티 워에서보다 액션을 더 보여준 것 같아. 그러니까 3대1 액션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 블레이드 양날 블레이드로 그냥 막 다 썩엉썩엉 하는데 좀 더 팔팔한 타노스가 1사 타노스가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싹 이렇게 도륙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았다. 뭐 방패 부서져 내리는데 아주 아찔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럼 결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안 할 수가 없죠. 네. 사실 22편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결말은 이제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두 개죠 어떻게 보면. 네, 뭐두 개죠. 사실 이게 반전이란 반전인 게 100명한테 만약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중 90명은 아마 캡틴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캡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완성되는 맞아. 캐릭터가 있잖아 사실. 근데 그거 자체도 좀 비튼 것 같더라고요. 저는 토니의 사망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왜냐면은 토니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까메오의 여지도 없다. 네, 근데 뭐 캡틴도 어디론가 보내거나 이 노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명은 자연사가 가능한데 이 자연사가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히어로들이 모이고 그 아이언맨 3에서 만났던 그 어린아이도 좀 존나 잘생겼더라고요. 많이 컸더라고. 진짜 너무 잘생겼어. 잘 컸어. 좀 재수 정변했어. 그리고 뭐 다음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내세워도 될 만큼 엄청 거기 딱 잘생겨가지고 빠진 것 같아. 내가 아, 그쵸? 뭐 리퓨리는 되게 뭐 무겁게 있었는데 뭐 그동안 어디 갔다 왔다가 이제 근데 퓨리 형 이제 위험이 없어. 고양이한테 할퀸 그거 계속 생각나가지고 무게 잡고 있는데 뭐야? 에묘인 형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 집사잖아. 약간 이런 느낌. 차라리 구스랑 같이 나오든지. 안돼 한쪽 눈도 위험해서.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모건 스타크가 치즈버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것도 팬들을 위한 또 대사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게 원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인생으로 봤어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네. 마약 중독에 빠졌을 때 자기가 치즈버거 좋아하는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느껴진 걸 보고 아 이따구로 살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각성을 하는 게 현실 토니 스타크야. 무슨 그리고 아이언맨 1편에서도 그 온갖 고초를 겪고 돌아온 뒤에 치즈버거를 맞아. 치즈버거를. 저는 참 그 3천만큼 사랑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그 되게 따뜻한 말이었어. 완전 명대사지. 아니 좋고. 저는 그 이게 좀 의미적으로 되게 좋은 게 아이언맨 먼저 얘기하면은 되게 이기적인 캐릭터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그게
나는 대위 따위 중요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 먼저다. 근데 요번에 가장 이타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어벤져스 1편이랑도 같은 연결성인데 어벤져스 1편에서는 살아 돌아왔다면 이번엔 결국에는 이게 돌아가셨죠. 그 결정이 되게 좀 엄청난 대우다. 이거는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맞아. 결국에 마지막에 갈 때 나는 아이언맨이다. 그렇죠. 라는 대사. 자기 정체성을 한 번 더 네.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멋있던, 잘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캐릭터들의 결말이 그 캐릭터들한테 너무 맞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맞아. 토니 스타크는 점점 사람이 지나오면서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를 둘러싼 강철 수트가 필요해라고 해서 만든 게 울트론이었고 또 그 영화에서 닉 퓨리한테 얘기해요. 내 가장 최고의 악몽은 우리 편이 다 죽고 나만 살아남는 것이라고 맞아, 했는데 이 영화도 완전 반대로 됐잖아요. 자신이 지구를 지키는 강철 수트가 됐고 남들을 살리면서 혼자 죽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한테 너무 잘 맞는 결말을 줬고 캡틴이야말로 퍼스트 어벤져 결말에서부터 과거에 대한 짠내 같은 게 느껴졌던 사람인데 캡틴은 반대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처음에 보여줬던 캐릭터성하고 마지막에 보여준 캐릭터성에서 그 큰 변화와 서사를 우리가 느낄 수 맞아, 있어가지고 왜냐면 캡틴은 그동안 이타적인 선택만 계속 그치 하다가 평범한 삶을 못 살았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타임머신 타고 갔다가 그냥 쭉 사는 선택을 하잖아요. 아마 그게 본인이 내린 자신을 위한 최초의 선택 중 하나가 네.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난 그 네. 아이언맨 결말도 좋은데 캡틴 결말도 되게 맞아. 와닿더라고요. 맞아. 네. 그리고 뭐 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는 초반에 그게 약간 샌드위치 먹어서 울는 게그 남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는 그거 때문에 울었던 거잖아요. 희생하긴 했지만 진짜 그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희생이었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호크아이는 가족이랑 제외하고 헐크는 또 브루스 배너는 항상 헐크를 질병처럼 취급하고 그 존재론적 자기 혐오를 알았던 사람인데 그냥 이 두 개를 화합시키는 결말로 갔단 말이죠. 대화합. 그래서 이들도 너무 평화를 얻었고 제가 맞아. 봤을 때 토르야말로 토르는 얘는 남들의 등살과 눈치에 계속 나는 좋은 왕이 되어야 돼 했던 애인데 그거 그냥 싹 내려놓고 그냥 이제 보헤미안적 삶을 아스가디언 오브 갤럭시 갤럭시. 아니 나는 근데 진짜 크리스 햄스워스가 좋은 코미디 배우인 것 같아. 저는 이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배우 경력 최고 연기가 둘 다 마블 시리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캡틴이 뮬리를 살짝 들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맞아. 그게 첫 번째 경력 최고 연기고 두 번째 경력 최고 연기 이번 영화 마지막에 스타로드한테 of course 이러는 거 있어요. 나 진짜 이 배우의 경력 최고 연기인 것 같아. 그 몇 초가 진짜 최고였어요. 그러면 깨알로 그것도 있었죠. 게임 그 체스로. 번개를 날려. 컴백 마스터 69 너 내가 죽일 거야. 아빠한테 일러라 쪼다니까 이런 거. 끝까지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 뭐 배우에 대한 세세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엔딩 크레딧으로 정리되는. 사실 그리고 캐릭터와 배우가 혼연일치가 된 영화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정도 다뤘으면은 이러쿵 저러쿵 더 할 거 없이.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마블 영화 22편 중 최고의 엔딩 크레딧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맞아. 나탈리 포트만, 뭐 사무엘 L. 잭슨, 윌리엄 허트 이런 사람까지 그냥 싹 나와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그냥 뭐 시상식 리스트 아니야?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 네.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함께 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음. 그러면서도 또 더 좋았던 건 원년 멤버 6인방은 시그니처와 심피생. 포즈까지 딱 해서 6명 딱 박아줬다. 근데 처음 시리즈 등장했을 때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너무 영화고 좋더라고. 어. 진짜 최고의 애니 크레딧이었고 결말에 영상 쿠키 없는데 음향은 있었잖아요. 그 아이언맨 1편에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그 마크 1 깡깡 이렇게 쇠 두드리는 소리가 애니 크레딧 끝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마무리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았어요. 시작과 끝을 정확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퍼스트 어벤져와 더불어서 이렇게 낭만적인 엔딩 저는 처음입니다. 패기 카터가 춤추는 걸로 이런 거대 블록버스터의 엔딩이 맞아. 이제 저는 퍼스트 어벤져가 최고의 영화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뀌셨나요? 해소가 됐으니까. 갈증 묵은 채증이 이렇게 내려갔구나. 네. 드디어 이제 춤을 출 수 있게 되고 같이 춤추다는 약속을 지키고. 그러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캐릭터들에게 좀 네. 합당한 결말을 준 것 같아가지고 좋았네요. 뭐 마지막 결론은 저희가 한 줄 평과 평가 얘기를 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저부터 하자면 재원 씨 말씀대로 저도 이 영화가 아주 완벽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시리즈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영화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윈터 솔저나 11워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이렇게 다 이 영화들이 엔드게임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영화는 감성으로 그걸 그냥 뚫어버리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감흥이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평은요. 그들이 각자 원했던 평화를 선사한 합당한 마무리라고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급 평가는 좀 팬심이 좀 더해진 점수기도 한데 이 정도면 뭐 A제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상현 씨랑 말했던 건 똑같아가지고 마지막답게 타임머신을 타고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 여행을 한 후 장중한 마무리 A 마이너스. 좋은 평가네요. 예. 저는 뭐 간단하게 입덕하길 잘했다. 보람찬 팬질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막판에 삐끗할 수도 있거든. 사실. 맞아, 그러면 맞아, 속상하거든. 맞아. 갑자기 라스트 제다이가 떠오르네요.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알았어요. 눈 부릅뜨지 마세요. 네. 아무튼 진짜 입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팬질하면서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니구나. 그 근 10년 동안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가 뭐 이건 상징적으로 A+. 오, 최고 점수네요. 네. 최초 아닌가요 A 플러스? 별로 치면 거의 5개 만점에 5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보셨나 봐요. 또 팬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더 그렇죠. 저희 셋 다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마블 영화를 안 본 친구들이 이 영화 이제 극장에서 막 열풍이니까 보러 간다고 하길래 보지 마라. 앞에 21편을 봐야 그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오히려 스포만 당할 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만약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블루레이나 IPTV로라도 보셔도 되니까 앞에 거를 꼭 다 보시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럼 오늘 이렇게 엔드게임 다뤄봤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모두 마블하세요.